시작합시다. 라라라라. 자, 드디어 마지막 단어입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걸 한번 잠깐만 제가 얘기했던 걸로 복습을 해볼게요. 일단 13단어, 네. 속도, 거리와 적분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했던 말 혹시 기억나십니까? 정적분을 구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엔 뭘 하는 거라고? 그 함수값? 합 아니라니까. 함수값을 적분하는 거죠. 그죠? 적분한다, 그러니까 합이랑 다른 개념이라고 했어요. 합이라고 하는 건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라고 한다면 적분이라고 하는 건 그 미세한 작은 하나하나를 틈 없이 다 자잘자잘하게 싹 다 합쳐놓은 그런 느낌으로서 적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합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합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니네 그 미적분 2를 배우셔야 돼요. 뭐라고요? 함수값을 적분하는 거죠. 그쵸? 그럼 두 번째, 넓이를 구한다라고 하는 뭐였어요? 진짜 뒤지게 복습 안 하지. 함수값의 절대값 하지 말라니까, 씨. 진짜 뒤지게 복습 안 하지, 얘네. 그냥, 어떻게, 저 앞에서 배웠던 걸로 그냥 퉁 하는 거지? 야, 니네들 스스로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백날 첫날 말로 하는 게, 이게 말로 해봤자 소용없고요. 만약에 니네 진짜, 특히나, 아미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당분간 한 3개월에서 6개월, 3개월 내지 3개월 정도는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이거 볼 일이 없잖아요. 그 뒤에 봐라. 얼마나 기억날 것 같냐? 복습 안 하면. 길이를 적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넓이를 구하는 건 길이라고 하는 애를 적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함수값을 적분하는 거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한다면 길이를 적분한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라고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중간거나 건너뛰지 말고 왜 얘를 절대값을 씌우는지 안 씌우는지 뭘 구하기 위해서 왜 때문에 라는 걸 기억하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지금 나 매 수업 시간 때마다 리셋되는 꼬라지 보면 진짜 너무 화딱지가 나는데 진짜 뒤에 남는 시간에 그냥 아주 그냥 일을 개념 정리 싹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서 나한테 문서고 가라고 시킬 것 같다. 박씨 그냥. 그러면요. 우리 미분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뒤적뒤적 좀 그만하시고 일단 앞에 보고. 자, 미분에서 했던 거 한번 복습해 봅시다. 우리 누구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그랬어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고 했습니까? 그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사실은 그럼 속도라는 거의 뜻이 뭐예요? 틀려요? 어.
그게 맞아요. 1초당? 시간 단위가 그 단위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항상 초인가요? 초가 될 수도 있고 분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저기 뭐야 갤럭시로 넘어가게 되면 유니버스로 넘어가게 되면 뭐예요? 기본이 연 단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광년이라는 거는 시간 단위가 1년이에요. 1년에 얼마만큼 움직이는지. 그게 이제, 그래서 시간에 따른 위치, 정확한 표현이 뭐라고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 율이라고 하는 애가 속도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 얘가 뭐라고요? 얘가 가속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위치의 변화율이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되고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되는구나? 가속도가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자, 그럼 거꾸로 물어봅시다. 그럼 가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땡! 적분상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분상수를 제외하고 얘기하게 되면 뭘 말할 수 있냐면 가속도를 적분하면 가속도라고 하는 애, 자, 인테그랄 AT, DT라고 하는 애를 뭐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하는 건 뭘 뜻해요? 결국엔 V 베타 빼기 V 알파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속도의 변화량이죠. 다시 뭐라고요?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위치의 변화량을 알 수 있고요. 거꾸로 또 가속도라고 하는 애를 적분하면 뭘 구할 수 있다고? 속도의 변화량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넓이 파트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뭐냐면, 우리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는, f 프라임 x dx는 뭐예요? 이게 뭔데요? 함수값의 변화량을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도함수를 적분하면 도함수의 정적분 값은 도함수의 정적분 값은 뭐와 같다고? 함수값의 차, 즉 함수값의 변화량과 같아요. 그죠? 그 시간 동안, 아니면 x가 얼마만큼 변하는 동안 이 함수값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에 함수값이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도함수를 적분할 때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뭘 확인할 수 있다고? 위치의 변화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위치를 알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를 알 수 있습니까? 속도를 적분한다고 해서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1km, 5km의 속력으로 시간당 5km의 속력으로 아민이가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3시간이 지나면 얘는 얼마만큼 이동했습니까? 15km만큼 이동했어요. 간단하죠? 그래서 얘 위치가 어딘데요? 몰라요. 그냥 숫자로 따지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시간당 3만큼 으로 그 속도가 3으로 일정하게 이동하고 있는 애가 있는데 얘가 10초 후에는 속도가 그러니까 그 이동 거리가 얼마예요? 움직인 그 위치 변화량이 얼마입니까? 30이요. 그럼 얘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위치의 값은 얼마예요? 몰라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왜요? 그걸 세 글자로 무슨 점이 없죠? 시작점, 다른 말, 약간 좀 다른 말로 기준점이 없어요. 기준점이 없는 상태에서 애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만약에 아민이가 방금 전에 얘기했죠. 동쪽으로 5km, 시간당 5km의 속력으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3시간 뒤엔 동쪽으로 15km 이동했겠네? 그럼 얘는 어디 있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얘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르잖아요. 여기 뭐, 김현정 수학학원에서 출발했는지, 아니면 저기 63빌딩에서 시작했는지, 아니면 저기 잠실 롯데월드 그 롯데타워에서 시작했는지, 아니면 저희 화성에서부터 출발했는지, 아니면 저희 달나라에서 뭐 알 바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얘는 뭘 구할 수 있다고? 변화량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위치를 알기 위해선 거꾸로 얘기하면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기준점이 꼭 필요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정적분일까 넓일까? 정적분이죠. 정적분이죠.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정적분이죠. 자, 너 400m짜리 한 바퀴 도는데 400m짜리에 트랙이 있습니다. 얘를 여유 있게 2분 동안 해서 한 바퀴 돌았다고 생각합시다. 얘는 2분 후에 위치 변화량이 얼마예요? 400이에요, 0이에요? 0이잖아요. 단순한 거리로 따지면 얘는 0이라고요. 위치 변화량이 없어요. 위치 변화량이 없으면 얘는 0이잖아요. 그럼 위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기준 방향이 있다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게 위치 변화량 아니에요? 우리 기울기 배울 때도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냐면 x가 2만큼 증가할 때 y는 마이너스 3만큼 증가했다 뭐 이런 그 증가량이라고 하는 게 변화량이랑 같은 말이에요. 마이너스 3만큼 증가했다 뭐 2만큼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부호를 포함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속도를 적분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적분을 구하는 겁니까? 넓이를 구하는 겁니까? 위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정적분이라고 넓이라고? 정적분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걸 확인할 게 뭐라고? 얘가 위치 그 속도에 대해서 VT에 대해서 뭐 하면 A부터 B까지 fx 하게 되면 얘는 뭐랑 똑같다고? 위치의 변화량이랑 같다고. 그러면 넓이를 뜻하게 의미하는 거는 뭘까요? 얘가 바로 이동거리입니다. 이동거리예요. 얘가 2분 동안 얼마만큼 움직였어요? 움직인 총 거리가 얼마야? 400m. 그럼 결국에는 이건 뭐야? 똑같이 절대값 VT에 대해서 적분한 FX는 뭐야 이거? DT. 깜짝이야. DT. 얘가 바로 이동거리라고.
그래서 단순하게 이동거리라고 하는 애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건 속력이고요. 다시 위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속도예요. 이거 나중에 니네 기아 파트에서 선택하시면 넌 선택하려나? 너도 선택할 거냐? 이공계열 하려고 하면은 이제 보통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그 선택을 하게 된다면 니네들이 기하 시간에 이제 배우는 첫 번째 게 이제 2차 곡선, 두 번째 게 이제 벡터, 세 번째 게 공간좌표거든요. 대단원으로 1단원, 2단원 한다. 그럼 두 번째 단원 그 벡터라고 하는 파트에서 이제 그게 나와요. 벡터라고 하는 값이 뭐냐? 방향을 포함하는 값을 벡터라고 해요. 물리 원에서도 아마 나올 텐데. 방향을 포함하는 값을 벡터, 방향을 포함하지 않은 값을 스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네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질량과 무게의 차이. 또 뭐 있죠? 또 뭐 있지? 질량과 무게의 차이 말고 하나 더 있는데. 아, 속도와 속력의 차이, 뭐 이런 것들. 방향성을 포함하는 그런 것들을 벡터, 방향성을 포함하지 않은 애를 스칼라라고 한다.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과학 시간에. 중1에서 중2에서 사이에 배웠걸요. 스칼라랑 벡터라는 단어는 안 배우죠. 하지만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뉘앙스로 그거를 대놓고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무게와 질량의 차이라고 하는 거는 중력을 곱한다 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중력의 화살표로 표현해요. 그죠? 그러면서 킬로그램 곱하기 중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의 중력 가속도를 곱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화살표를 표현을 합니다, 보통. 지구 중심 방향으로, 달 중심 방향으로, 화성 중심 방향으로. 그래서 뭐 달이 뭐 6분의 1이네, 뭐 화성이 뭐 몇 분의 몇이네, 막 이런 거 한참 나오면서 계산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게 다 벡터예요. 그리고 그 벡터를 잴 때는 뭐예요? 용수철 저울을 사용하고요. 스칼라라는 절대값을 재기 위해서는 그 절대적인 값을 비교하기 위해서 양팔 저울을 사용하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 정의가 몇 번, 그러니까 스칼라 벡터 뭐 그다음에 그 절대값 뭐 절대적인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느낀 건 이렇게 갑자기 할 얘기가 그거 아시죠? 그 미터법이라고 하는 거나 미터라고 하는 게 그 SI 단위 그러니까 과학적 기준 단위라고 해서 그 거리를 나타내는 가장 기준이 미터고요. 무게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킬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또 뭐 있더라? 온도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 단위가 켈빈이고요. 그 다음에 부피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 단위가 리터예요. 아, 킬로그램이 아니라 그램인가? 몰라,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킬로그램 맞을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SI 단위라고 해요. SI 단위. 과학적 기본 단위.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어느 나라 딱 하나 빼고. 미국 빼고. 미국만 그 개똥 같은 피트, 마일, 인치, 걔는 파레나이트 쓰죠. 화씨 쓰죠. 거기다가 거기다가 273 더하면은 켈빈이잖아요. 예. 절대 온도라고 하는 그 켈빈의 그 1도 차이라고 하는 애는 그 1도가 같아요. 이거랑 같아요, 얘랑. 화씨는 달라요. 네. 화씨는 다르죠. 화씨가 0도가 32 파레나이트인가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 100도가 몇도야? 160인가 140인가 그래요. 저는 이 화씨라고 하는 얘를요. 처음에 진짜 정말 파이어의 F인 줄 알았거든요. 아, 그런 거 처음 들어보면 그냥 화씨라고 하고 넘어가잖아요, 표현. 아니, 웃을 게 아니라, 진짜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그 화레나이트라고 하는 그 프랑스인가 그 독일 그 과학자 그 아저씨 이름을 따따라고 하는 것도 몰랐어요.
그 셀시우스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 이름이잖아요. 어. 그 얘가요, 이게요, 수온 온도계를 이용한 거고요. 얘가 뭐 다른 걸 이용해서 그 물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물이 얼 때를 기준으로 0으로 잡고, 물이 끓을 때를 기준으로, 우리가 대중적으로 가장 주변에서 흔하게 보이는 애가 물이라서 이게 물로 기준을 잡은 거고. 근데 옛날에 그 연금술사들 때부터 대대로 이어져 온 우리 신비의 금속, 가장 흔히 사용하는 신비의 금속, 뭐예요? 수은이에요. 수은이 그 부피에도 제일 일정하게 변하고 뭐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수은으로 측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수은으로 측정한 방법으로 그 파렌하이트를 쓰다가 영국에서 이직거리를 하다가 이제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단위 통일이 됐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단위가 뭐 300종류가 몇백 종류가 됐었대요. 그 피트라고 하는 단위도 야 피트가 3.3피트가 1m인가 그렇거든요. 그럼 사람 발이 얼마나 큰 거야? 피트라고 하는 거에 가장 기준 단위가 무슨 그 당시에 그 왕의 발 사이즈의 기준으로 해서 피트예요. 피트도 계속 바뀌어요. 도량법이 그 기준이 계속 사람이 바뀌잖아요. 기준이 바뀌어서 그 피트가 계속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인치라고 하는 거는 이거 엄지 첫 마디 하나가 인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치라고 하는 것도 계속 바뀌었어요. 요새는 그나마 좀 일정하죠. 2.54cm를 1인치라고 하고요. 3.033이라고 하는 게 1피트인가? 그러니까 1마일인가? 3.033인가? 이거 뭔데? 이게 마일인가? 그거 있었네. 마일 말고 뭐 있죠? 야드. 야드 기준이 3. 뭐 야드가 1m인가 그럴 거예요. 10m인가? 몰라, 어쨌든. 뭐 있어. 그래서. 개똥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그 개똥 같은 그거를요, 그 한참 뒤지게 많이 쓰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도량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었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헷갈리게 부르는 거 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너네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제일 사람이 헷갈리게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헷갈리는 단위가 뭔지 아세요? 근이요. 달라요. 어떤 애를 한근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고기 한근은 600g이고요. 근데 또 뭐 야채인가 뭔가를 기준으로 할 때 한근은 120g인가 그렇고요. 또 뭐를 한근으로 할 때는 또 다르고, 그래서 그 근으로 쓰는 그게 어떤 물건에 대한 근이냐에 따라서 값이 다 달라져요. 그다음에 돼, 말, 뭐,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네, 그것도 다 통일됐잖아요. 예. 근데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프랑스가 나폴레옹이 점령을 하면서 이제 대혁명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나폴레옹이 황제를 먹었죠. 참 웃긴 게. 그러고 황제를 먹으면서 그 유럽을 한번 싹 지배했다가 표 하고 망하면서 그 유럽에 대해서는 싹 다 이제 그 계량법이 통일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터를 쓰고 뭘 쓰고 그런 거였는데 근데 유일하게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은 그 땅덩이가 떨어져 있는 저 딴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 통일 나폴레옹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아직까지도 독자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개똥 같은 그 일단은 실제로 근데 문제가 생겼대요. 항공에서 이제 그 우주 정거장에 도킹을 하려면 거의 밀리미터 차이도 용납이 안 되고 정확하게 들어맞아야 된대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다 그게 가능한데 실제로 걔네들이 단위를 2단위, 2단위를 섞어서 쓰다가 오차가 발생해서 그거 폭파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몇십 조가 날라갔어요. 그러고서 예, 미국은 항공 단위가 그 우주 단위를 사용할 때는 이제 우주에서 측량을 할 때는 이제 미터로 바꿔봤습니다. 걔네도.
미국은 2%의 사람들이 98%를 먹여 살리는 나라라서요. 그 98%의 사람들이 바꿀 생각이 없잖아요. 네. 그런 나라라서요. 걔네들 평균 상식이라던가 평균 지식, 지능 이런 거, 그 학업 성취도 이런 거 따지면 진짜 처참해요. 진짜 처참해요. 인터뷰하면 진짜 깜짝 놀라는 건데. 똑같이 주면서 자, 여기 골드바 하나가 있고 초콜릿 하나가 있어. 뭐 가질래? 대부분의 90, 미국에 있는 사람 중에 95%의 사람들은 초콜릿을 가져가요. 몰라요. 그 다음에 그것도 실험한 적이 있어요. 100달러짜리 한 장, 골드바 카드 하나. 100달러짜리가 10장이었나? 어쨌든 1000달러인가 100달러인가 요거만큼이나 요거 하나랑 비교해서 자, 둘 중에 넌 뭘 가질래? 네가 선택하는 거 줄게. 라고 했을 때 90%의 사람들이 달러를 가져와요. 심지어 저기 그런 것도 있었어요. 7년 전인가에 그 인터뷰 한 건데. 자, 네가 원하는 걸 줄게. 얘기해봐라고 겁나 갑부가. 자, 나는 너한테 1 비트코인과 100달러를 제시할게. 넌 뭘 가져갈래? 라고 했더니 그 중에 40에서 50%의 사람들이 100달러를 가져갔어요. 그때 당시 가격으로 1 비트코인이 5천만 원 하던 시절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1억이 넘어갔을 텐데. 어. 또 미국에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상위 1%가 나머지 98%를 먹여가는다니까요. 네, 진짜 줬어요. 그 사람은 진짜 정말 어마어마한 자기 이름으로 된 비행기가 몇 대 있는 사람이라서 취미로 유튜브하고 그냥 심심해서 그냥 이렇게 놀러 다니는 사람이라.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사업하세요. 일단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못 바꿔요. 걔네들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정말 안타깝게도 항공업계 그니까 저기 뭐야 우주 말고 항공업계는 미국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비행기에서 사용하는 모든 단위는 다 USI 단위입니다. US 단위계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있는 모든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그 SI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공대 같은 거 가면요. 뭘 배우냐면 양론이라는 단어를 하나를 배워요. 그 양론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단위 환산하는 거거든요.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근데 그 계산기에 그 환산 단위가 적혀 있는 게 아니라서 그 숫자를 다 기억해야 돼요. 가지고 뭐식쓸 때도 이런 식으로 써요. 1미터에다가 1미터는 1000cm고 2.54cm는 1인치라서 이걸 계산기로 두들기면은 땡땡 인치가 나오죠. 그래서 단위를 같이 써서 단위를 약분해요. 이게 양론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피트라고 하는 것도 30.33인가? 1피트가 그걸 거예요. 30.33cm? 일 거예요, 아마.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야드가 3. 어쩌고저쩌고 피트고요. 그 마일이 요
뭐시기? 2000, 1000몇 뭐시기 야드고요. 그래서 마일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1.6km 뭐 이렇게 잡는데 그런 거 있어요. 개똥 같은 거 있어요. 미국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걸 계속 써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깝죠. 여튼 우린 다 했습니다. 미국이 핵심 개념을 배운 김에 잠깐 떠들었어요. 어때요? 다예요. 진짜로. 자, 그럼 13-1번 띡하고 한번 봐봐요. 원점을 출발한, 알겠어? 자, 13-1번 기본 문제를 확인했을 때, 시각이 t는 0일 때, 원점을 출발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의 시각 t의 속도 v가, 자, 시간에 대한 속도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예, 기준점이 어디라고 되어 있죠? 원점이라고 나와 있죠. 0일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점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아, 0일 때 원점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위치를 구하여라. 그럼 위치 변화량에다가 결국에는 그 위치를 물어볼 때는 결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작 위치랑 시작점에다가 위치에 변화량만큼 더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13-1번 문제에 그 VT라고 하는 그래프가 4-T 제곱이고 원점에서부터 T 제곱일 때 T가 0일 때 0이라는 원점을 지난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한다면 P의 위치를 구해라 라고 하는 그 문제는 어떻게 구한다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VT dt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VT dt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VT dt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4t 마이너스 3분의 1t 세제곱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3분의 10에 그럼 얘는 똑같이 0부터 2까지 계산하면 얼마? 8 빼기 9분의 8 3분의 16 얘는 0부터 3까지 계산해주면 4, 4, 12, 12에 9, 3 이렇게 될 거라고요. 커졌다 작아졌어요. 그러면 두 번째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결국엔 뭐로 간다고?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절대값 v, t, dt라고요. 어디서 구간이 나눠집니까? 몇 초일 때? 2초일 때 방향을 바꾸죠. 2초일 때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2초까지 3분의 16 더하기 3분의 4만큼 이동했죠. 3분의 16만큼 갔다가 돌아와서 요만큼의 길이가 3이라며. 그럼 지금 이 길이가 얼마가 된겨? 3분의 4 된 거 아니요? 3분의 4가 아니지. 3분의 7이지. 3분의 7이지. 3분의 7이지. 그치? 이렇게 된 거 아니요? 그래서 답이 뭐다? 3분의 2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뭐 어때요? 문제 있어요? 지금 나 노란 거, 빨간 거, 아니 노란 거에서 이제 변하지 않아요. 오늘 이번 단원에 진짜 12단원에서도 제가 요거 하나만 했잖아요. 요거 하나 갖고 해먹었잖아요. 13단원에서도 요거 하나만 갖고 해먹을 거예요. 그러면 13-2번 그래프 해석할 수 있느냐?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느냐를 한번 좀 확인해 보죠. 13-2번에
VT, 속도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P는 출발하고 나서 1초 동안 멈춘 적이 있었냐? 이거 해석해보면 1초 동안 속도가 0을 유지한 적이 있었냐를 물어보는 거죠. 속도가 일정했었던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2번, P는 움직이는 동안 방향을 4번 바꿨다. 방향을 바꿨다라고 하는 건 뭐가 바뀐 거예요? 부호가 바뀌는 겁니다.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건 필요 없고요. 그럼 얘는 방향을 몇 번 바꿨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2번 바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는 출발하고 나서 4초 후에 원점에 있었다. 맞아, 틀려? 어떻게 확인해요? 위치 변화량이 얼마가 되는지를 보면 돼요. 0인 걸 확인하시면 돼요. 즉 위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접근값. 접근값은 뭐? 네, 저 위에 있는 넓이랑 밑에 있는 넓이랑 서로 같잖아요. 상쇄되어 사라지겠죠? 4번도 봐봐요. P는 출발하고 나서 6초 후에 원점에서 가장 멀리 있었다. 속도가 줄어드는 중에서도 우리는 앞으로 가죠, 보통. 브레이크 잡았다고 갑자기 차가 뒤로 가지 않아요. 보통 차가 브레이크를 잡아서 속도를 줄였는데 갑자기 얘가 뒤로 가기 시작하면은, 아직도 우린 걸어 다녀야 돼요. 차 못 타요. 차 타는 순간 죽어요. 그럼 5번, 전 P가 출발하고 나서 7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6이다.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넓이로 가시면.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가 2, 밑에 것도 2, 사다리꼴 넓이는 4, 4, 밑변이 3, 윗변이 1, 더하면 4. 그래서 전체 움직인 거리는 얼마다? 8이에요, 8. 그죠? 네. 그러면 13-3번 한번 볼래? 얘도 한번 해석해봐. 문제 딱 한번 읽으면서 한번 해석해볼까? 잘 봐봐. 다음은 P지점에서 Q지점까지 직선 경로를 따라 이동한 세 자동차 ABC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다시 처음부터. P지점에서 Q지점까지. 자,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딱 요 P지점에서 Q지점까지라고 하는 그 멘트만 보고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이 세 자동차 ABC의 이동 거리는 모두 같다입니다. 오케이. 이동 거리는 모두 다 같아요. 자, 속도 V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A와 C의 평균 속도는 같다. 맞아, 틀려? 맞아요. 도착 시간이 40이에요. 40? 40인데. 그죠? 그러니까 둘 다 40이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BC의 가속도가 0인 순간이 적어도 한 번씩 존재한다. 가속도는 속도를 뭐 한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인 걸 물어보는 거야? 기울기가 0인 구간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야, 그 옛날 옛적 저기 이소구와 그 콩쥐팥쥐를 보면 그게 있어요. 밑 빠진 독에 이게 뭐야, 두꺼비가 도와주러 와서 그러니까 두꺼비가 이제 구멍을 막다가 한마디 하죠. 콩쥐야, 좋았댔어. 못 막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인데. 물기 자꾸 새! 뭐가 없냐? 남아있는 게 자꾸 없냐? 가까이 그래프가 T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모두 같다. 넓이가 뭘 뜻하는 거니까? 이동거리를 뜻하는 거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13-3번은 네, 기억력 디귿 1번, 2번, 3번 다 맞는 말입니다. 자, 13-4번하고 13-5번은요. 너네들 지금 저 밑에 있는 거 보지 마시고 프리 노트에다가 한번 풀어보세요. 딱 5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3-4번하고 13-5번이요. 응? 네가 문제를 똑바로 안 풀어서 그래요. 똑바로 읽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다 했어? 다 했으면 앞에서부터 한번 좀 채울래? 아직도 안 했어? 다 됐니? 일단 13-3, 13-4번은 왜 뭐 해결이 뭐가 안 돼요? 됐어요? 일단 13-4번 같은 경우에 문제를 보시면 뭐예요? 처음에 첫 번째 그 x가 그러니까 t가 위치가 10이에요. 처음 시작 기준 위치가 10입니다. 처음 속도 20m/s로 똑바로 위로 발사한 물체의 t초의 속도는 라고 하면 3초 후에 지났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라. 그럼 인테그랄 얼마? 0부터 3초까지 지났을 때 저 vt, dt를 한 상태에서 10m를 더 해야 되죠. 초기 속도. 그죠? 지금 현재 위치는 초기 위치, 기준점 더하기 위치 변화량이다. 습시 크게 나왔다. 예, 아마, 예. 다음,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라.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V가 얼마죠? V가 0일 때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T가 얼마? T가 2죠. 그래서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라. 그럼 10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VT, DT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정리하시면 답이 뭐가 나와요? 발사 후 3초 동안 움직인 거리. 그럼 결국에는 네, 요거 1번, 2번 이용해서 3번 구하실 수 있겠죠. 다음 기준점 13-5번, 기본 문제 13-5번. 13-5번 문제에 약간 좀 긴가민가 아리까리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처음에 P는요. 속도가 어떻게 되나요? 그쵸, 6 플러스 2t예요. 그다음 Q는요? Q의 속도는 K로 일정합니다. 물어봅시다. 지금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m/s의 동쪽으로 달리고 있는데 P가 출발한 지 2초 후에 Q가 A를 출발해서 동쪽으로 일정한 속도로 P를 쫓아갈 때 따라잡는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건 결국엔 뭘 찾으면 될까요? 그쵸? 근데 얘는 어차피 양수값을 가질 거라서 이동거리, 지금 위치의 변화량이 서로 같을 때 따라잡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P의 위치랑 Q의 위치가 서로 같아지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P의 위치는 어떻게 돼요? 0부터 X까지 6 더하기 2t dt고요. Q의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2초부터 출발해서 2초 후에 출발해서 t-2로 하면은 답이야 나오겠지만 올바른 시기라고 보기엔 조금 어차피 등속이니까 상관없긴 하겠다. 등속이니까 상관없겠다. 근데 원하는 식은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가
같은 x가 생기는 요 식을 만족하는 x를 찾으면 되는 거죠. kdt. 그러면 이 식을 이걸 바꿔주신다면 인테그랄 6t 더하기 t 제곱에 대해서 0부터 x까지 가 kt 2부터 x까지요가 될 거고 이걸 계산을 해주신다면 x제곱 더하기 6x라고 하는 그 값이 kx 마이너스 2k가 될 거예요.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를 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6-kx 더하기 2k는 0이라는 식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뭐가 생겨야 된다고요? 같은 값이 존재해야 돼. 즉 뭐가 있어야 돼? 교점이 생겨야 돼. 그래프에 교점이 있어요. 교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뭐가 존재해야 된다고? 실근이 존재해야 돼. 실근이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뭘 쓰면 되겠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눈 튀어나올 것 같아. 자꾸 이렇게 나의 눈 사이즈를 테스트하는 느낌이야. 그래서 결론 뭐 하시면 돼요? 판별식이라고 하는 애는 6-k의 제곱 마이너스 8k가 될 거고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서 정리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20k 더하기 36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k는 2보다 작거나 k는 18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미 출발하고 2초 뒤에 출발하는 애가 얘보다 6이라는 애보다 6보다 작다면 따라잡을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전혀 없어요. 따라서 얘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할 수 있는 최소 k의 최소값은 18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끝. 자, 지금 여기까지 해서 정석 교재가 마무리가 됐고요. 사실은 정석 교재 그 연습 문제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이렇게 넘버링을 하고 넘어갔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거기는 그러니까 지저분한 거랑 별개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냐라고 하는 걸 고민해 봤을 때 여러분들의 실력을 꽤나 향상시켜 줄 만한 문제인 것들은 사실이에요. 내가 언제나 계속 정석 개지저분해, 나 진짜 정석 너무 싫어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석이 나쁜 교재인 것만은 아닙니다.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한번 나중에라도 그런 것들 좀 시간 나시면 한번 풀어보시면서 저한테 이제 언제든지 질문하실 수 있으면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마무리를 할 내용은 이제 뒤에 있는 연습 문제 2번, 4번, 5번까지입니다. 자, 촬영은 여기서 1차적으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까 나랑 같이 했던 4번, 5번을 제외한 유제, 기본 문제, 유제, 그리고 연습 문제를 지금 풀으십시오. 오답 먼저? 아니요. 문제 먼저 푸시고 뒤에 오답 나중에 하십시오. 할 거 담아 있어도. 예. 촬영은 자르겠습니다.